자유주의 우파는 민주화 세력의 노비인가? 세계 자유주의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하여 미국 민주당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미국 공화당에서는 귀족층에서 트럼프는 인기를 상당히 잃고 있었다. 이렇다 하여 선거 부정 문제에서 한국 언론에 보도된 대로 도미니용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망신이라고 덮어버리게 된다면, 미국은 귀족부터 평민까지 같은 원리로 바라보는 보통법, 전통이 부재하는 아시아 귀족 과도정과 달라질 게 없어진다. 대충 덮어버림은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미국이 스스로 멀어져 버렸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귀족들의 합의로 트럼프 먹여라에 대하여 미국 내부의 매스미디어 장악과 여론전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이 패배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미국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을 롤모델로 추구하는 세계의 자유주의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트럼프 재선에 초점을 맞출 때 여론재판으로 패색이 짙어짐에 따라서 멘붕이 온 듯 사실을 되도록 연방대법원이 판단 가능하게 확정하기는커녕 현실 체험 그 자체로 무한대로 키워버렸다. 이런 멘붕발 자포자기는 안 된다. 동구권 혹은 공산국가처럼 테크놀로지를 독점한 귀족층의 의도를 의문하는 국민 대중을 은밀히 따돌림하거나 완전히 따돌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리만 사태 이후에 대공황 교훈을 벗어나는 현명함으로 나타난 연방 준비은행의 토털케어와 오바마 시대 국제공조 영향으로 소급된다. 이러한 자산버블 문제를 유지하는 국제공조는 단순한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선거 문제와 연관되는 정치 문화를 왜곡해버리고 있다. 전 세계의 명성을 유지하는 레이 달리오는 현재를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사회적 조건에 비교한다. 1930년대의 정치적 조건을 보자. 한쪽에서는 서구의 몰락을 주장한다. 한쪽에서는 유럽 정신을 잃어버리고 강력한 군주 권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도 히틀러만 바라보라 이기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에 비유한다.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미국 민주당 특유의 동구권, 유럽과 공통정서 속에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정서를 히틀러에 비교한다. 결론은 미국이 양쪽 정당 모두 리만 사태 이후의 금융질서로 인해서 미국이 1930년대 독일처럼 일정 수준의 아시아화가 됐다는 이야기다. 1930년대 유럽 질서에서 깨달음 분명하다. 물질 문제와 얽혀서 유럽 문화 특유의 규범성을 잘라내는 모든 문제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바로바로 찔러 넣어주는 바이든의 공약에 도취돼서 선거 부정 문제도 은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1930년대 유럽의 정치 문화에서 히틀러 구세주를 외치던 독일인들의 모습과 사실은 본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군사 독재는 충고내국 아시아 문화의 권위주의 요소가 고통이었다. 좌파 독재는 중화민족이 정강의 변 이후에 나타나는 영웅 문화를 통하여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했던 1922-1945년의 소련 마을의 농촌마을 신앙과 연결된다. 트럼프가 아시아의 반중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독일인들이 전 세계의 아시아적 정서도 괜찮아 하고 세계를 반서구이자 반미로 되돌린 것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게 해준 것이다. 중화민족의 정강의 변 이후의 영웅문화는 한국사에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애처롭게 부엉이 바위에서 노장 따라 가버린 의병장을 기리는 문화와 연결된다. 부활신앙은 농업 문명 자체 신앙이다. 서구처럼 기독교에서의 부활을 부정하는 분석 문화는 없다.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설교 문화에서는 유불선 토착 종교의 기독교 기준의 잘못된 부활신앙과 구분을 함이 중요하다. 애처롭게 죽은 인사들의 부활을 전제로 하여 상상하는 일은 밀란신앙으로 나타난다. 각종 중화민족적인 호걸 영웅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한말 친중 좌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영웅소설로 나타난다. 결국 그 영웅의 미래 도래를 상상하는 도교적인 종말론에서는 사회현실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피비린내라는 무한한 혼란상의 미래 도래로 나타난다. 낭만적이고 낙관적 유토피아와 달리 대재앙이 나타난다. 시족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1930년대 히틀러 시대처럼 소외자들을 집단적으로 외면할 수 있다. 반공시대의 $1000 수준대의 판단력의 한계를 비난했던 좌파 민중은 권력을 쥐고 나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동구권이 로마 황제 중심의 민중연합으로 바라보며 개인적 가치와 소유권을 부정시하는 사회주의 문화다. 한국 좌파는 베이징이 중심이 되는 도교 정서에 북한 공산당의 꼬북 역할을 하는 북한 천도교청우당이 중간집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 문화를 나타낸다. 모든 사회주의 체제의 공통점은 무제한적 귀족 권력이다. 관을 차지하여 따내는 이익이 시장에서 일하여 얻어내는 이익보다 월등히 커버릴 때 나타나는 관료주의와 연결된다. 리만 사태 이후 나타난 미국 대공황 시대에 대한 깨달음의 결산은 자유주의의 본래 몫을 전 세계적으로 삭제해버리는 잘못이 아니었을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정신을 지키기를 기대한다. 정치재판은 상당 부분은 매스미디어와 대중 반응에 좌우된다. 그러나 선거를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 문제가 된다. 결국 미국의 보통법 정서의 분명한 확인은 한국 같은 중세시대에 신분 노예제 사회와 얽혀져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연관성의 콘텍스트 속에서 도미니언 관련된 선거 기술은 특정 파벌의 권력 독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이 된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를 엿먹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의 한국발 국제뉴스를 이미 꽤 많이 만들었다. 정확하게 미국 공화당도 같은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국제연대 전략을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아시아의 반자본주의 국가는 시족 중심의 신분 노예제 삶과 연결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귀족부터 평민까지 단일한 법질서로 있음을 주장하는 보통법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민법의 신의 성실원칙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한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는 그런 의미로서는 나름 미국 자유주의자 입장으로는 정당하다고 본다. 한국 우파는 엉뚱한 데에 세금을 폭포수로 낭비하는 한국의 좌파 정부를 보면서 신의 성실 원칙에 맞게 내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보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트럼프 옹호층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였다. 미국의 트럼프 수호 집회보다 훨씬 강력한 입장으로 박근혜가 유죄이면 김대중은 사형이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세계의 선거 부정 세력의 몸통격인 한국 좌파운동을 지원하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미국 민주당 좌파연합은 자기들의 필요에 맞춰서 바라보기에 한국 국민 내부의 반증 가능성과 신의 성실원칙을 막아버렸다. 국민을 위한 진실규명의 이익은 귀족을 위한 덮고 가기보다 언제나 더 크다. 그게 민주주의다. 대충 덮어버리게 된다면 전 세계에 가짜 민주주의의 허가증을 준다.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없다. 서울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모른다. 일베 우파 20에서 30세대는 모른다. 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문죄양 지지자인 60에서 70세대 호남 할아버지들은 모조리 농민 문화 선호자다. 그들은 다른 시족 연고자들의 노비란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전문이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정치재판의 피해자로서 박근혜를 보는 상황에서 많은 자유주의 우파 국민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중국 문명에 고유하게 깔린 품앗이 사회주의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독일인들과 미국 민주당이 세계 권력을 확보하느라 한국에 교육시킨 부분이 무수하게 황당한 영역이 많다. 전라도 노인들의 품앗이 사회주의 영역에 국제 좌익들의 개념을 번역해서 덧씌우는 것에서 한국 우파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 대세력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주의 문화다. 이 틈을 악용하여 국가기구를 장악한 좌익들은 자유주의자들을 분열 통치하고 소수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제연대는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우상의 신잘에서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관심 가지는 게 아니다. 미국을 롤모델로 생각해서 평생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조갑재 씨는 자기가 과학이고 문명이고 이러한 시각을 음모론으로 본다. 정확히 이야기하자. 조갑재 씨의 모든 글은 신종교인의 정서에 서양 개념을 덧씌우는 동도와 서기를 나타낸다. 조갑재 씨 세대들은 자유경쟁 체제로서 경쟁이 될 만한 수련 없이 무조건 시족 족장이면 이리 오너라 하는 관세를 과시하던 무질서한 시대의 귀족과 두정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 한국의 우파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판단에 아니요. 할 수 있지 않다.
조갑재 씨가 쓰는 대부분의 용어는 부정확하다.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는다. 대중들의 요순시대 무릉도원을 상상시키고 그런 요순시대 미래도래를 상상하게 한다. 그런 차원으로 권력 집중한다. 특히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러하다. 이성법을 엿먹이는 규범성 붕괴가 리만 사태 이후의 미국 연준의 토털 케어 때문이라면 전 세계 자유주의 진영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서도서 기주의자들이다. 즉, 양반 귀족과 무관한 일반 국민들이다.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그러한 연대의 매개로서 기독교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있다. 자유주의 규범의 훼손을 전제하는 부의 증대는 결국은 부정한 귀족연합의 권력 강화를 전제한다. 이것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려면 국제연대뿐이다. 한마디로 조갑제닷컴 대신에 에포크타임즈를 믿을 수 있는 때가 오면 어떠한가 생각한다. 세줄연합, 일평생을 미국을 롤모델로 바라본 자유민주 우파의 미국 부정선거 관심이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이 동두서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마음은 중국 진리를 바라보면서 미국을 이용가치로 바라보는 세력은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트럼프를 패배시키더라도 미국 자유주의 정신을 패배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유민주 우파는 뭐가 되나? 구독, 좋아요, 알림